당신은 평생 뭐 했어? 가족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당신에게 평생의 동반자가 던지는 이 한마디는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와 같습니다. 은퇴 후 안식처여야 할 집은 어느새 나를 고립시키는 낯선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잠시 후 전화 통화료가 많이 나온다. 는 아내의 사소한 잔소리가 어떻게 한 가정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몰고 갔는지 그 끔찍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당신의 거실은 안녕하십니까?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한 은퇴연구소의 조사 결과 은퇴한 남편의 60%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겁다 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작 37%만이 그렇다고 답했죠. 더 아픈 진실은 노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이 누구냐는 질문에 아내들은 주저없이 남편을 1순위로 꼽았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어째서 은퇴 후 가장 힘든 존재가 되어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을지 모릅니다. 평생을 한 회사에 바친 김진성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하면 아내와 오붓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다 한 대화도 실컷 나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지난 수십 년간 동창회, 종교활동, 취미 모임으로 자신만의 단단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사회형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평생을 회사형 인간으로 살아온 김 부장님은 아내의 빽빽한 스케줄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거실 소파에서 시작해 소파에서 끝났습니다. 아침이면 분주하게 외출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고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온 아내와 서먹하게 밥을 먹는 게 전부였죠. 그는 가족이라는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나? 라는 그의 물음은 점점 메아리 없는 외침이 되어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나요? 김 부장님의 사례는 단순히 서운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편이 밖에서 돈 버는 기계로 일하는 동안 가정 내 권력은 이미 아내에게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자녀 문제와 재정 관리까지 총괄하는 실질적인 가정의 CEO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마친 은퇴 남편은 이 가정이라는 조직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툽니다. 과거의 권위를 내세우려 할수록 그는 조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골칫덩이로 낙인 찍힐 뿐입니다. 이번엔 이상현 상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늦잠 자고 불규칙하게 생활하는 대학생 아들이 영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의 눈의 아들은 나태함과 무의도식 그 자체였죠. 가장으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에 그는 훈육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잔소리는 번번이 아들과의 날선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두 남자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자 20년간 아들을 홀로 키우다시피 한 아내가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시키려던 아내의 태도는 점차 변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들 편에 서서 남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애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한 언론에 실린 은퇴자의 고백처럼 아내가 아들 편을 드는 순간 그것은 두 배의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가정의 평화를 깨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이상현 상무님의 행동은 분명 아들을 걱정하는 선의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가 없는 동안 아내와 아들은 그들만의 규칙과 유대감을 단단히 쌓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개입은 수십 년간 평화롭게 유지되어 온 가정의 질서를 흔드는 침입 행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마저 외면당하며 느낀 이중의 소외감, 이것이야말로 은퇴 남성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남성들이 겪는 두 가지 슬픈 자화상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감정적 소외감의 밑바닥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역할 상실입니다. 사회적 지위 명함,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진 남편은 극심한 공허함과 함께 가족에게 무시당한다는 분노를 느낍니다. 실제로 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서 여성의 71.8%가 늙은 남편을 돌보는 일이 부담스럽다. 고 답한 현실은 이들의 감정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습니다. 여기에 돈 문제가 더해지면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한 은퇴 관련 칼럼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월급이 끊기자 남편은 은퇴 자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십 년 내던 기부금까지 중단하자고 합니다. 반면 아내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30년 된 낡은 주방 찬장이라도 바꾸자고 하죠.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는 결국 당신은 돈 무서운 줄 모른다. 당신은 내 고생을 모른다. 는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퇴직금과 연금이라는 한정된 자원은 부부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파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그 구체적인 해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나에게 사표를 던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가장 부장님 역할에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새로운 직함은 남편이자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권위와 훈육 대신 존중과 경청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 문제에 개입하고 싶다면 직접 나서기보다 먼저 아내에게 여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아내를 가정 CEO로서 존중하는 그 작은 자세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둘째, 가정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 취임하십시오. 가정을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이제 공동대표입니다. 회사를 잘 운영하려면 소통이 필수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부부회의 시간을 갖고 서로의 일과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명확한 업무 분담, 즉 가사 분담과 서로의 개인 프로젝트, 즉 사생활을 존중하는 규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닌 성공적인 동업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돈이 아닌 삶을 위한 재무 계획을 함께 세우십시오. 불안감에 휩싸여 무조건 아끼자고만 하거나 보상 심리에 무작정 쓰자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통장을 펼쳐놓고 돈이 아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부터 그려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같이 여행 가기, 손주들에게는 이만큼 지원하기 와 같이 공동의 목표를 세우면 돈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 갈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넷째, 가치의 가치와 따로의 시간을 모두 존중하십시오. 은퇴 후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각자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개인적인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갈 때 흔쾌히 보내주고 남편 역시 자신만의 동호회나 배움의 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거리가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평생 뭐 했어? 이 아픈 한탄은 어쩌면 이제 우리 함께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는 서툰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은퇴는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이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짐이 될 것인가, 남은 인생을 함께 항해할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인가는 바로 오늘의 우리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어색하고 쑥스럽더라도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우리 차 한잔 할까? 그 작은 시작이 당신 부부의 남은 수십 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